오늘의 영상 제목, 결혼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터링 해야 할, 아니면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할 이성의 특징 4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신중하게 보고 또 봐야 합니다. 오늘은 연애할 때 꼭 체크해야 할, 배우자로 걸러야 할지 아닐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사람의 특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10년, 20년 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래의 성격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잠재되어 있다가 30대 중반부터 표면 밖으로 나오기에 결혼할 때는 신중히 봐야 할 상징적 행동입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귀여운 동물이나 아기를 보고 아무 감정이 없다? 오히려 싫어하거나 거부감까지 보인다면 이런 사람은 무조건 한 번 더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 성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반응은 공감 능력이 낮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귀여움에 대한 애정 표현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은 결혼 후에도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을 잘 못합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것도 거의 없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해서 낳은 손자, 손녀에게도 별 관심이 없으며 또한 돌보는 걸 무척 힘들어합니다.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놀러 왔는데 할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며느리나 사위는 민망해하고 다음부터는 명절에도 잘 안 찾아오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방문 안 한다고 또 비난하시고 서운하다면서 불평하고 정말 관계의 악순환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세대 간의 단절로 이어지고 배우자들 사이에도 괴로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귀여움에 대한 애정 표현은 아이를 키우는데도 가족을 유지하는데도 정말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시간이 날 때 영화를 같이 보러 가보세요. 슬픈 영화에도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고 코미디 영화에서도 웃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번 걸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 표현이 적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나중에는 많은 다툼이나 서운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면서 웃고 울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특히 슬픈 영화를 봐도 별 느낌이 없다면 진짜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픈 영화를 미리 보고 와서 일부러 그냥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원래 느낌이 안 오는 사람인지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후에도 서로의 기분과 상황에 둔감한다면 어떨 때는 소름이 끼치는 가능성이 높고 또한 굉장히 어색한 사람으로 보여 사랑이라는 느낌이 순식간에 확 식어질 경우가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분들 중엔 지능은 높고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지만 늘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결혼 후에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타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에 화병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셋째, 종교활동, 강연 듣기 등 공감이 필요한 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조금 특이한 기준인데요. 본인이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면 한번 연설이나 목회자의 강연 자리에 데려가 보세요. 굳이 교회든 절이든 상관없습니다만 2시간 정도 조용히, 그러나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만약 답답하다, 시간 아깝다, 이해 안 된다, 혹은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등등의 말을 계속 이어진다면 공감 능력과 인내심이 상당히 부족한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란 게 늘 즐겁고 흥미로운 일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아이 키우는 시간, 부모님 돌보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과거 시대의 구식 표현, 그리고 감성적인 대화와 윤리적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계속 연속으로 들으면서 돌봐드려야 할 때, 혹은 서로 아플 때, 때론 외로울 때, 견디고 희생하고 심지어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일 때, 그 자리에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원망투성만 하며 불편에 배설만 하기에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합니다. 이때는 그런 배우자 정말 화가 나고 어떨 땐 심지어 치가 떨리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의 결혼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함께 버티는 시간이 더 길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팁인데, 한번 대형 서점에서 데이트를 해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서점에 들어가자마자 심심하다, 언제 나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체로 책과 친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책을 읽느냐보다도 결혼 후에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냐를 보는 겁니다. 서점에 들어가서 어떤 책을 고르는지도 봐야 합니다. 오직 가벼운 잡지, 연애 소식, 혹은 광고성 콘텐츠만 관심을 가진다면 결혼 후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설명을 길게 해야 하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특히 아이를 함께 키우고 경제적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파트너인데 대화가 아니라 일일이 하나하나 긴 설명을 해야 한다면 이거 정말 복장이 터지며 이 또한 엄청난 고문에 속합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서로의 지식적 간격이 크다면 신중할 것을 권합니다. 결혼 생활이 계속 진행되며 자녀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일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또다시 설명을 해야 하는 연속의 반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결국 지쳐버려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고 대화 및 소통을 멈추어 버려집니다. 결국에는 결혼 생활의 건조함을 만들어내기에 서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능으로 시작하지만 결혼은 삶의 호흡이자 차가운 이성으로 풀어내어야 할 관계의 연속성입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기준은 다소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결혼 후 갈등의 씨앗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특성은 연애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결혼 후에는 어쩌면 본인에게는 이해를 해서 별 의미가 없이 쉽게 눈이 뜨지 않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자녀와 배우자 중간 사이에 끼어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노후에는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으로 혹은 정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 엄청 괴로워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연애 중이라면 아니면 정말 결혼 배우자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4가지 기준을 살짝 넣어 한 번쯤 자연스럽게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물론 한 번 해서 바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번 테스트해서 충분한 결과 값을 얻은 후 결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오해가 없을 겁니다. 미래를 함께 열 여러분에게 이 정보가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